15년간 당뇨약을 먹던 환자가 약을 끊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아침 식사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해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강민준입니다. 15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3,000명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당뇨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아침 한 끼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히 낮춰주는 보물 음식 세 가지. 둘째,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황금 아침 식단. 셋째, 실제로 당뇨를 끊은 환자분들의 구체적인 식단표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63세 김정숙 씨, 공복 혈당이 160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침 식사로 바꾸고 6개월 만에 공복 혈당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으셨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에 의존하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절망하실 겁니다. 합병증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약값은 계속 나갑니다. 정작 해결책은 눈앞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을 당뇨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침 식사가 당뇨의 열쇠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밤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8시간에서 10시간, 길게는 12시간을 굶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간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을 꺼내놓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침에 우리 몸은 마치 예열된 불판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도 있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흰빵 한 개, 떡 몇 조각 이런 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2시간 후에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피곤해지고 또 배고파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단백질, 채소, 통곡물로 아침을 드시면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인슐린도 적절하게만 나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점심, 저녁 혈당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환자분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패턴이에요. 아침을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고속도로처럼 평평하게 유지돼요. 제가 환자분들 아침 식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넘기기. 소화 잘 되라고 흰죽. 바쁘니까 시리얼 한 그릇에 우유. 식빵에 잼 발라서 커피. 아니면 아예 거르거나. 제가 이런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계속 드시면 당뇨에서 평생 못 벗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식단들은 모두 정제 탄수화물 폭탄이거든요. 혈당을 급등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물 같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당이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물, 계피입니다. 계피요? 그냥 향신료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피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천연 열쇠예요. 미국 농무부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계피가루를 40일 동안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18%에서 29%까지 떨어졌어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낮아졌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하루 2지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계피,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실론 계피를 사야 하나요? 실론 계피가 쿠마린 함량이 낮긴 한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솔직히 혈당 관리 효과는 카시아 계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섭취량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작은술 타서 차로 드세요. 아침에 마시는 두유나 오트밀에 뿌려 드세요.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사과 먹을 때 뿌려 드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계피차를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셨는데 말이죠. 계피 기억하세요. 혈당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방 열쇠입니다. 두 번째 보물, 사과 식초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사과 식초 엄청 많죠? 그런데 다 진짜 사과 식초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품 뒷면 원재료 보세요. 주정, 사과 농축액 이런 거 써 있으면요. 이건 양조 식초에다가 사과 액기스만 살짝 첨가한 겁니다.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 없어요. 진짜 사과 식초는 뭘까요? 원재료에 사과 식초 100% 또는 사과 100%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병을 들어서 흔들어 보세요. 진짜는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였습니다. 밑에 침전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그럼 사과 식초가 혈당에 왜 좋은 건가요?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보통 포도당으로 빠르게 바뀌잖아요. 근데 사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거죠. 게다가 사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폴리페놀, 사과산, 유기산 같은 좋은 성분들이 생겨요. 이게 장 건강도 좋게 하고 우리 몸의 대사도 개선시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하루에 사과 식초 2큰술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어요. 당화 혈색소도 개선됐고요. 8밖에 안 떨어지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건 사과 식초만 먹었을 때고요. 다른 것들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절대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식도랑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물 한 컵 200ml 정도에 사과 식초 1스푼에서 2스푼 타서 마시세요. 식사 전에 마시면 제일 좋습니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 넣으시고요.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 2스푼, 사과 식초 1스푼, 레몬즙 조금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이게 혈당 관리하면서 맛있게 먹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이분이 계세요. 매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 한 잔씩 드셨어요. 2개월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서 그 피곤함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보물,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귀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오트밀이라고 다 같은 오트밀이 아니에요. 마트 가면 퀵 오트, 인스턴트 오트밀 이런 거 많죠? 1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들. 이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이 가공해서 오히려 혈당을 빨리 올려요. 편하자고 샀다가 혈당만 망치는 겁니다. 그럼 뭘 사야 하냐? 롤드 오트 또는 스틸컷 오트를 사세요. 이건 귀리를 덜 가공한 거예요. 조리 시간은 좀 걸려도 혈당 관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원재료 보세요.
설탕, 시럽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가당 제품이어야 해요. 선생님, 귀리가 왜 혈당에 좋은 건가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 때문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요, 물을 쭉 흡수해서 젤 같은 형태가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장 속에 젤리 같은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12주 동안 귀리를 먹게 하는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 개선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졌습니다. 와, 그럼 많이 먹어야겠네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귀리는 건조 상태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오트밀 백지이면 밥 한 공기랑 비슷합니다. 착하게 먹는다고 한 그릇 가득 먹으면요, 오히려 혈당 올라갑니다. 한 번에 50지 내외만 드세요. 계량컵으로 반 컵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물이나 무가당 두유 한 컵 반 정도에 오트밀 50지 넣고 끓이세요. 여기에 계피가루 살짝 뿌리고요. 아몬드 몇 알, 블루베리 한 줌 올리면 완벽합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 반 작은 술만 살짝 넣으세요. 아니면 전날 밤에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트밀 50지에 무가당 요거트 반 컵, 무가당 두유 반 컵 넣고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과일 올려 먹으면 됩니다.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하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오트밀을 드셨어요. 계피, 호두, 블루베리 올려서요. 4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45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보물 음식 말씀드렸습니다.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급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보물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완벽한 아침 식단을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 지금 공개합니다.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하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먹죠? 밥 한 공기 가득, 반찬은 조금. 이거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고단백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 혈당만 잡는 게 아니에요. 점심, 저녁 혈당까지 낮춰줍니다. 이게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동그란 접시 하나 상상해 보세요. 이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샐러드든 나물이든 찜이든 상관없어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그리고 남은 작은 부분만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밥을 먹더라도 주먹보다 약간 적게 100지 정도만 드세요. 빵을 먹더라도 통곡물 빵 한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 꼭 지키세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요, 섬유소가 우리 장 속에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는 거죠.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순서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음식은 똑같이 드셨는데 말이죠. 세 번째 원칙, 밥과 죽은 전날 미리 만들어 두세요. 네, 미리요? 네, 맞습니다. 전날 밤에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밥이 식으면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랑 식혔다 데운 밥이랑 혈당 차이가 꽤 납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식혔다 데운 밥이 혈당을 덜 올려요. 죽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끓여서 식혀뒀다가 아침에 데워 드세요. 단, 죽은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밥이 더 낫긴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세요. 오늘 아침 7시에 먹었다가 내일은 10시에 먹고 모레는 아예 거르고 이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탑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인슐린도 적절하게 나오고요. 이상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5시에서 6시 사이. 물론 직장 생활 하시면 정확히 맞추기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30분에서 1시간 차이는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새콤한 것을 곁들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과 식초 기억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새콤한 것들이 다 혈당에 좋아요. 식초에 절인 무, 오이 피클, 레몬즙 뿌린 샐러드. 이런 걸 식사랑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김치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 비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 끼니마다 김치 먹잖아요? 그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실전 식단 만들어 볼까요? 실전 황금 아침 식단 첫 번째,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양파 반개, 당근 조금, 버섯 한 줌, 참치캔 하나, 오트밀 5큰술, 계란 1개.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양파, 당근, 버섯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으세요. 여기에 참치캔을 기름 빼고 넣습니다. 물이나 멸치 육수 2컵 붓고요. 끓으면 오트밀 5큰술 넣으세요. 5분 정도 끓이다가 액젓이나 간장으로 간 맞추고요. 마지막에 계란 풀어 넣으면 끝입니다. 파 송송 썰어서 올리면 더 좋고요. 이게 한 그릇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완벽한 아침이에요. 단백질, 채소, 통곡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콩 샐러드입니다. 주말에 시간 날 때 콩 삶아 두세요. 병아리콩, 강낭콩, 서리태 이런 거요. 삶아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큰 볼에 이 콩들 한 줌 담고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양상추나 케일 같은 잎채소 넣으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 2개, 아니면 닭가슴살 한 줌.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2스푼, 사과 식초 1스푼, 발사믹 식초 반 스푼,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섞으면 됩니다. 레몬즙자 넣으면 더 상큼하고요. 통기리 삶은 거 한 주먹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통기리도 주말에 미리 삶아두면 편해요. 이거 한 그릇이면 정말 든든합니다. 저도 바쁜 날 이렇게 먹어요. 세 번째, 전통 한식 한상입니다. 우리 한식이 원래 혈당 관리에 좋은 식단이에요. 다만 밥 양만 줄이면 됩니다. 흰밥 대신 귀리 섞은 잡곡밥 백지 준비하세요. 주먹보다 약간 적은 양이에요. 단백질 반찬을 주먹 이상 담으세요.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콩자반 이런 것들이요. 채소 반찬도 넉넉하게요. 시금치나물, 브로콜리찜, 콩나물 무침, 김치.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먹는 순서. 채소 반찬부터 먹고 단백질 반찬 먹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박순자 씨가 계세요. 이분이 바로 이 전통 한식으로 아침을 바꾸셨어요. 딱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뇨약도 끊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한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억지로 새로운 거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이분 말씀이 정답이에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체중 감량과 마인드풀 이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 다 바꿨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환자분들 계세요? 이럴 때는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아, 결국 굶어야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수록 더 먹고 싶어집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 폭식하게 돼요. 악순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인드풀 이팅, 즉 깊이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5가지만 실천하세요. 첫 번째,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 넣으면 15번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그렇게까지 세면서 먹어요? 처음에만 세보세요. 나중엔 자동으로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우리 뇌한테 배부르다는 신호가 도착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신호가 도착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빨리 먹으면 신호 오기 전에 이미 과식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들보다 섭취 칼로리가 10%에서 20% 적습니다. 특별히 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두 번째, 80% 포만감에서 멈추세요. 일본 오키나와에 하라치부라는 습관이 있어요. 80% 배부르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와요. 배가 부르긴 한데 아직 한두 숟가락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그때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20분만 참으세요. 그럼 뇌에서 아, 나 배부르구나 신호가 옵니다. 신기하게도 더 먹고 싶지 않아져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식사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TV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먹지 마세요. 왜요? 저는 그게 낙인데 그렇게 먹으면 무심코 더 먹게 됩니다. 뇌가 음식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배부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음식만 보세요. 씹을 때 그 맛에 집중하세요.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느껴보세요. 이게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네 번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큰 접시에 음식 담으면 적어 보여요.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우리 뇌는 시각에 속아요. 작은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을 보면 와, 많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적게 먹으면서도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밥그릇도 작은 걸로 바꾸세요. 반찬 접시도 작은 걸로요. 이것만 바꿔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세요. 물이 위를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그럼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물 한 잔 200ml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자, 이 5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분 중에 58세 이경희 씨가 계세요. 이분이 정확히 이 방법으로 1년 동안 15kg를 감량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요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2년째 그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왜냐면 참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꾼 거니까요. 그리고 혈당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당뇨약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당뇨가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갇혀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예요. 제가 제 몸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게 제가 의사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계피차 한 잔 마시는 것, 사과 식초 물 한 잔 마시는 것, 오트밀로 아침 먹는 것, 채소부터 먹는 것, 천천히 씹는 것, 뭐든 하나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 하면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3개월, 6개월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15년 동안 3,000명 넘는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증명했어요.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혈당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을 당뇨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당뇨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저 강민주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